이 수능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뽑아줬는지 알 것 같은데 이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가와 나가 일단 초기 상태고 기억은 금방 나오잖아요. 가는 정반응이 우세했고 나는 역반응이 우세했으니 당연히 반응 지수는 나가 가보다 큰 게 맞아요. 이건 확실한데 이 니은 디귿을 푸실 때 일단 이게 전부 주어진 게 질량이기 때문에 일단 몰수로 바꾸셔야 판단이 돼요. 근데 누가 봐도 얘하고 얘는 분자량비가 1대2잖아요. 그래서 화학식량비 1대2 근데 질량비는 xx니까 1대1 여기서 얘네들 몰비가 나와요. 그래서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에서 1대2분의 1이니까 이제 몰비가 2대1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냥 2몰로 잡으세요. 얘를 그냥 2몰로 잡고 얘를 1몰로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2몰이고 얘는 xg에 1몰이니까 3xg이면 3몰이거든요.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뭐 정반응, 역반응 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온도가 같으니 평형상수는 동일하니까 그냥 둘 다 싹 정반응을 해서 한쪽 물질이 소모될 때까지 반응됐다고 쳐봅시다. 그냥 하나 없어질 때까지 싹 다 정반응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정반응이면 얘가 없어지고 얘가 늘어나는 관계니 가에서 이게 2몰이 싹 정반응해서 없어지면 얘가 1몰 생기고 끝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얘 1몰 있었고 여기에 1몰이 추가되니까 최종적으로 얘 2몰이 되면서 끝나는 거죠. 만약 그냥 다 정반응만 했다면 끝까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싹 다 정반응만 했다면 얘 2몰이 싹 사라지고 요 놈이 1몰 생성되면서 총 이게 4몰이 되고 그냥 반응이 완결되는 거잖아요. 끝이 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둘 다 정반응을 끝까지 했다고 쳤을 때 얘기고 만약에 뒤집어서 그러면 둘 다 하나 없어질 때까지 역반응만 진행됐다면 어때요? 하나 없어질 때까지 역반응만 했다면 얘가 1몰 있었는데 얘가 싹 없어지면서 얘 2몰 생기고 끝나는 거잖아요. 역반응만 진행됐다면. 그러면 얘 2몰에서 2몰 더해갖고 얘만 3몰 남고 반응이 끝이 나버리는 거고 얘는 이거 3몰이 싹 역반응만 하면 얘가 6몰 생기는 거죠. 그래서 2몰에서 6몰이 추가돼갖고 얘 8몰로 그냥 완결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부 정반응만 했을 때 N2O4 딱 2배 되고 끝나고 전부 역반응만 해도 NO2의 몰수 딱 2배 되고 끝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거꾸로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가와 나에 NO2만 4몰, 8몰 갖다 집어넣고 반응을 시켰다. 그러면 얘네는 어차피 온도가 같으니 평형상수는 같을 거기 때문에 얘네가 평형에 도달하는 순간 나는 가보다 모든 것이 2배 늘어있는 반응일 뿐 반응의 단계는 똑같을 거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아니 실제로 3월, 8월 넣어준 게 아닌데요? 하지만 어쨌든 최종으로 가보면 얘 4, 얘 8 아니면 밑에 놈만 2몰, 3몰 2배씩 넣어주고 평형에 도달시켰을 때 얘네들 2몰, 3몰, 2몰, 1몰 넣어주고 평형 도달시키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최종으로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왜냐면 어차피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같은 온도에서는 상태가 똑같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나라는 반응은 가에서 모든 것이 양만 2배로 뻥튀기 된 반응일 뿐 나머지는 똑같이 진행될 거란 얘기죠. 평형에 도달했을 때도 평형 상태에서의 얘네들의 몰수가 나는 가보다 모든 것이 양만 2배일 뿐 비율은 똑같이 유지된 상태로 평형에 도달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어차피 평형에 도달한 순간 얘네들은 몰수의 비가 나가 가의 2배인 것만 빼고 나머지 모든 건 다 똑같기 때문에 몰 분율 다 똑같고요. 그 다음 부피도 2배. 평형에 도달했을 때 총 몰수도 얘가 얘의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2배 늘어난 반응일 뿐이니까. 그러니 압력도 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얘가 수능이 한 2번 나왔어요. 이 유형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정반응 쪽으로 몰든 역반응 쪽으로 몰든 상관없어요. 한쪽으로 한번 몰아봐요. 한쪽으로 몰았을 때 딱 한 놈이 2배 나오고 끝나는 관계다 그러면 아 이쪽 반응이 저쪽 반응이 모든 게 그냥 양만 2배 뻥튀기 시킨 반응일 뿐 결국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똑같이 2배 된 상태로 도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는 게 아니다. 알겠죠? 대역 반응인데 그렇게 한 번에서 완결시켜도 대표할 수 있는 그 비율. 만약에 왜 대표할 수 있냐면 내가 실제로 애초에 초반에 NO2 2몰, NO2 3몰 이것만 넣고 반응을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럼 둘 다 정반응이 막 일어나서 평형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서 얘네들의 몰비가 딱 2배이고 그것만 다를 뿐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이 평형에 도달할 거잖아요. 똑같이 반응물만 넣었다 쳤을 때. 그러면 이게 초기 농도를, 초기 몰수를 어떻게 집어넣든 관계없이 얘네들의 몰수가 2배인 관계로 평형에 도달하는 끝은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 만약에 둘 다 얘 2몰, 3몰, N2O4만 넣어서 역반응만 진행시켰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어느 초기 농도냐에 관계없이 결과는 얘 3몰, 얘 8몰 그냥 넣고 한쪽으로 진행시킨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초기 농도랑 아무 상관이 없이. 이해가 잘 안 되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계산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만 넣었어도 이렇게 도달할 거고 얘네는 이렇게 몰수를 2몰, 1몰, 2몰, 3몰 맞춰 넣었어도 결국 도달은 하나씩 넣은 거랑 똑같이 도달할 거고 왜? 어차피 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수는 같을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계산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우리 이제 기출픽 중화 적정으로 가죠. 솔직히 중화 반응했으면 뭐 적정은 그냥 먹고 가는 건데 중화 적정의 핵심은 NMV 이꼴 NMV죠. 내가 농도를 모르는 어떠한 산 이렇게 봅시다. 내가 농도를 모르는 어떠한 산을 농도를 알아내고 싶어요. 그래서 농도를 이미 알고 있는 염기를 이용하여 일부러 중화점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죠. 중화점에 도달을 했다는 건 산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몰수와 염기 안에 들어있었던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무조건 똑같은 데까지 도달을 시키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염기는 가수 당연히 주어져 있고 몰롱도 일부러 아는 거 갖다 쓸 거고 이 꼭지 달린 도구 이름 뭐냐 얘? 아니 뷰레. 피펫은 요거 덜어낼 때 쓰는 애. 덜어낼 때 쓰는 애가 피펫이고 요 꼭지가 달려갖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얘는 뷰렛인데 피펫과 뷰렛 모두 눈금이 있어서 부피 측정이 돼요. 그러면 NaOH 중화점 도달할 때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줄었나 눈금 측정하면 부피 얼마 들어갔는지 나오고 얘 중화점까지 수산화이온 몇 몰 들어갔는지 계산이 된다고요. 얘는 부피는 미리 잴 거고 가수도 당연히 알고 화학식을 하니까 몰농도만 미리 쓰니까 갖다가 넣으면 모르는 놈의 농도가 나온다. 이게 중화적점의 핵심이잖아요. 결국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몰수를 똑같이 맞출 때 갖다가 놓고 미지수를 구하는 건데 원래 중화적정은 이 식을 많이 쓰지만 이제 요즘 중화적정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한쪽은 NMV 공식을 이용해서 이온의 몰수를 구하고 다른 쪽은 NMV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온의 몰수를 구하는 문제를 많이 줘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연습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뷰렛 피펫 구분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얘는 당연히 이제 삼각 플라스크고 그리고 가끔 실험 도구 중에 이렇게 뚜껑이 달려갖고 뚜껑에 이렇게 뾰족한 꼭지가 있는 이런 통이 있어요. 혹시 이거 알아요? 씻기병 알죠? 씻기병. 가끔 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씻기병은 이제 피펫 한 번 썼어. 뷰렛 한 번 썼어. 안에 헹궈내야 돼. 이럴 때 씻기병에서 물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헹굴 때 쓰는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가끔 얘 그림에 줄 때가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걸 이제 문제에 제가 적용을 시켜볼 건데 요즘 나오는 문제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이거 495번이에요. 이게 딱 요새 최근 나오는 유형. 식초 A만 놓고 볼게요.
식초 A 10ml에 물을 넣어 100ml로. 뭐 여기까지는 물 탄다고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농도가 그냥 희석되는 것일 뿐. 물을 탄 다음 이걸 다 쓴 게 아니라 덜어서 V1만큼 덜어갖고 뭐 덜어냈든 어쨌든 물을 탔든 뭐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얘를 갖고 적정을 시켰다가 지금 핵심이에요. 0.1몰 농도 NaOH로 적정을 시켰더니 중하점에 도달했을 때 부피가 10ml 들어갔더라 이거예요. 얘 10ml 딱 들어가니까 아이고 중하점에 도달을 했구나.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 몰수랑 요 안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 몰수가 딱 똑같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었던 이 원래 농도를 알고 있는 저 수용액을 뭐라 부르죠? 표준용액. 그래서 우리가 저 표준용액 0.1몰 농도짜리 만들 때 이제 그 부피 플라스크 써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었던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NMV에 때려 넣으면 나와요. 얘 누가 봐도 일가염기고. 그 다음 몰농도 0.1에. 이제 부피는 양쪽 NMV 이꼴 NMV 할 거면 사실 밀리리터 쓰셔도 되지만 저는 일단 리터 단위로 바꿀게요. 0.01리터. 이만큼이 요 안에 들어있었던 수산화이온의 몰수란 말이죠. 지금 이게 OH- 몰수. 그럼 당연히 요게 산 안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의 몰수와 같은데 문제는 산수용액은 NMV를 쓸 수가 없어요. 부피도 몰라, 몰농도도 몰라. 그죠? 근데 산수용액에 주어진 힌트가 이거란 말이죠. 식초 A 1g당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식초 B와 A가 지금 9대8이다. 비율을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비율일 뿐이기 때문에 제가 얘는 식초 1g당 아세트산이 8Xg 들었고 얘는 식초 1g당 아세트산이 그냥 9Xg 들었다 이렇게 잡을 거예요. 8대9니까 그냥 이렇게 잡으시고 그러면 1g당 결국 이거의 양이 곧 수소이온의 양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 일가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세트산 8Xg이 1g당 들어있으므로 내가 얘 얼마를 썼는지 잘 보시면 처음에 10ml를 썼어요. 식초 1g당인데 얘는 부피잖아요. 이거 질량으로 바꾸라고 밀도 준 거 아니에요? 그럼 10ml면 이게 질량으로는 10DA g의 식초를 쓴 거란 말이죠. 이게 식초 A의 질량이에요. 그럼 얘는 1g당 8X의 아세트산이 들어있으므로 10DA g 안에는 아세트산이 얼마 든 거야? 질량으로. 여기에 8X를 곱하면 되죠? 80DAX g의 아세트산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질량으로는. 근데 문제는 이걸 다 쓰질 않았어요. 이거를 물 타갖고 100ml 중에 V1만 덜었으므로 전체에 얼마를 덜었어요? 100분의 V1을 지금 덜어내서 쓴 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의 질량이 들어있었었는데 이거에 100분의 V1을 덜었으니 내가 실제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양은 100분의 80 DAX V1 g을 쓴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건 질량이잖아요? 나 몰수로 바꿔야 돼요. 그럼 이걸 몰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다 다시 뭐예요? 화학식량을 나눠요. 몰 질량 60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결국 얘는 0, 0 없어지고 6분의 8 DAX V1 몰의 수소이온을 중화역전시켰다는 얘기죠. 이게 누구와 같아야 돼요? 이거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었던 수산화이온의 몰수. 그래서 얘가 지금 0.001몰이 나와야 되는 거죠. 중화적정한 표준용에 맞는 수산화이온 몰수. 600분의 8. 잠깐만. 60 곱하기 이거 없어지고 그러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약분을 했어요. 더해야 돼. 곱해야 되는데 약분을 했네요. 쏘리. 600분의 8. 어떤 이렇게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V2도 해요. 그러면 V2에 관련된 식도 하나 나오겠죠? 두 개를 이용해서 V2분의 V1을 구하시면 끝나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NMV 이꼴 NMV를 잘 안 주고요. 한쪽은 NMV로 몰수를 구하고 한쪽은 이렇게 질량과 화학식량을 이용해서 몰수를 구하는 문제를 줘요. 그러면 질량과 화학식량을 통해서
통해서 몰수가 나온 얘는 이 실제 몰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거가 같다고 하려면 NMV의 V도 밀리리터를 쓰면 안 돼요. 다 리터로 바꿔서 실제 몰수로 바꿔갖고 계산해 넣으셔야 된단 말이죠. 이해했어요? 요즘은 요렇게 주는 추세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가장 복잡한 몰농도 유형이에요. 괜찮죠? 뭐 기호가 많아서 그렇지 계산이 어렵진 않아요. 식초 질량이 이만큼이고 이 안에 든 아세트산 질량 구하신 후 덜어냈으면 덜어낸 만큼 부피에 비례해서 계산하셔갖고 화학식량으로 나눠서 몰수로 바꾸시면 끝난다. 할 수 있겠죠? 요렇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497번으로 갈게요. 요는 이제 pH와 중화 적정을 묶었어요. 이거는 좀 특이한 유형인데 이런 유형이 잘 없었거든요. 얘가 지금 X 몰롱도 10ml였는데 물러서 500으로 만들어요. 뭐 여기까지는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몰수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면 원래 이 안에 수소이온은 몇 몰이 있었냐? 몰롱도 곱하기 부피. 여기 그냥 다 밀리리터로 쓸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최종 주어진 부피도 다 밀리기 때문에 굳이 안 고치셔도 돼요. 자, 얘는 10x 밀리몰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10x 밀리몰에 수소이온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보시고 밀리몰이 들어있었다. 여기에 물 타서 500으로 만들었다고 저게 변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걸 이제 다 쓴 게 아니죠. 덜어서 30ml만 실제로 중화적정에 써버렸어요. 그럼 500 중에 30을 썼으니 지금 100분의 6, 0.06만큼을 덜어내서 쓴 거죠. 즉 원래 이 안에 들어있었던 몰수의 0.06배를 덜어내서 실제 중화적정에 쓴 거예요. 그럼 내가 중화적정에 사용한 수소 이온의 몰수는 0.6x 밀리몰이에요. 그쵸? 이만큼을 중화적정하는 데 썼어요. 여기까지는 일단 계산이 됐고요. 문제는 수소 이온은 이만큼인데 자 NaOH를 Vml만큼 넣었을 때 딱 중화가 됐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Vml보다 아마 적게 넣은 것 같죠? 지금 점점점 양을 늘린 것 같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중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NMV 이퀄 NMV는 명확하게 중화점에 도달했을 때나 쓰는 거고요. 얘는 지금 7.5ml 들어간 상황에서 중화점에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NMV 이퀄 NMV를 쓰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이 안에 원래 수소이온이 어디 갔어요? 0.6x 밀리몰 있었단 말이죠. 수소이온 0.6x 밀리몰 해서 NaOH 얼마 들어갔냐면 0.3몰 농도짜리 7.5 밀리리터 들어갔어요. 그럼 NMV에 넣으시면 어차피 일가연기니까 0.3몰 농도 곱하기 7.5 밀리 해서 수산화이온 몰수를 빼고 수소이온이 이만큼 남아있는 거죠. 지금 이 첫 번째 시험관 안에는. 그래서 NMV 이퀄 NMV는 딱 중화점일 때만 쓰시는 거고 적정을 했는데 아직 중화점에 도달을 못했어. 그럼 많은 쪽에서 저걸 빼서 남는 이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의 지금 수소이온이 얘는 지금 아직 산일 테니까 중화점에 도달할 전이니까 수소이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알아요? pH를 줬단 말이에요. pH를. 그럼 이 pH는 어떻게 나온 pH예요? 수소이온의 몰 농도의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얘는 의미가 뭐냐면 이 안에 수소이온의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A제곱 몰 농도였다는 소리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전체 부피로 나눠야 수소이온의 몰 농도가 되는 거죠. 요건 수소이온의 몰수였고 전체 부피가 얼마야? 30ml에 7.5ml를 추가했으니 37.5ml다 이거죠. 이게 10의 마이너스 A제곱 몰 농도가 나와야 돼요. 혼합수용액의 수소 이온 몰 농도. 그죠? 지금 여기 다 밀리리터 때려놓기 때문에 얘도 그냥 밀리로 넣었어요. 다 통일했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얘는 누가 봐도 14-A면 얘는 누가 봐도 여기잖아요. 지금 중화점을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pH가 14-A면 pOH가 A라는 소리죠. 즉 얘의 pH와 얘의 pOH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의 P,
OH가 A이므로 얘는 또 염기니까 수산화이온이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0.3몰 농도 곱하기 부피 45ml 여기까지가 수산화이온 몰수 빼기 안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 몰수 0.6x 해서 남은 수산화이온 몰수를 구한 후 총 부피 얼마야? 30 플러스 30 맞죠? 30 플러스 45 75 총 부피 75ml로 나눠야 이게 10의 마이너스 A제곱 몰농도 수산화이온의 몰농도가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 둘이 같구나? 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여기서 X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V값은 이제 딱 중성이니까 얘는 진짜 NMV이고 NMV에 때려 넣으셔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X값이 나오면 얘는 그냥 얘 이제 수소이온 몰수 0.6x 이꼴 얘 수산화이온의 몰수 0.3V 요거 해가지고 V까지 구하시면 끝나는 거죠. 쟤는 진짜 중화점이 맞으니까. 그래서 NMV 이꼴 NMV는 딱 중성일 때만 쓰시고 한쪽이 많다? 많은 쪽에서 점점 빼세요. 남은 이온수가 나온다. 알겠죠? 숫자가 좀 짜증나서 그렇지 계산이 되게 어렵고 그렇진 않아요. 이 중화적정의 가장 짜증나게 꼬아놓은 형태예요. 그 저는 다 쉬우실 거고 여기도 뭐 별거 없고 이거 508번 제가 이 문제는 예전에 이거 어디더라 망포고에서 이거를 똑같이 낸 적이 있어요. 이거 저기 모의고사에서 따와가지고 아마 문제를 냈던 것 같은데 좀 예전 기출에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이게 0.2몰 농도 염산에다가 염기를 두 종류를 쓴 거예요. 지금 염기 두 종류를. NaOH 한 번 넣고 KOH 한 번 더 넣어서 지금 중화를 시킨 건데 이게 Y축이 이온의 몰 농도란 말이에요. 몰 농도. 여러분 이 그래프를 딱 보고 일단 떠오르는 게 뭐예요? 누가 봐도 여기가 중화점이죠. 일단 중화 반응의 그래프는 꺾이는 점이 중화점이에요. 그래프가 꺾인다면 거기가 중화점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10mm 들어갔을 때 지금 중화점에 도달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중화점이면 넣어준 염기가 총 두 종류인데 차례대로 넣었기 때문에 NaOH 먼저 넣었어요. NaOH 먼저 넣고 그 다음 KOH를 두 번째로 넣는데 KOH 10ml 중에 5ml까지만 들어갔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NaOH를 넣은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다 KOH를 넣은 거잖아요. 근데 KOH 10ml 중 절반만 들어갔을 때 중화점에 도달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 이후부터는 순수하게 그냥 KOH만 첨가가 된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 몰농도가 일정하네? 말이 돼요? 내가 KOH를 첨가하고 있는데 왜겠어요? 왜 몰농도가 일정하겠어요? 부피. 이게 지금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잖아요.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KOH를 분명 첨가하고 있는데도 왜 얘가 일정하겠냐고요. 몰수와 부피. 여기서 말하는 몰수는 이제 이온의 몰수겠죠. 이온의 몰수와 부피가 완벽하게 비례하고 있기 때문이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부피가 얼마냐고요? 여러분 원래 들어있었던 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얘 10ml가 있고 추가한 게 10ml니까 총 부피가 여기가 20이에요. 20. 그리고 여기에 5ml가 더 첨가된 거니까 여기는 25거든요. 그러면 요 중화점하고 요 점, 얘를 제가 A점, B점이라 잡으면 A점과 B점의 부피비가 4대 5잖아요. A점과 B점 안에 들어있는 총 이온 수비도 4대 5라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아하, A점과 B점이 왜 몰농도가 일정한가? 부피가 증가했지만 그만큼 총 이온 수도 증가했기 때문에 몰농도는 같구나. 그럼 이온의 몰수비가 4대 5니까 그냥 A점의 총 이온 수를 4개로 잡을게요. 여기 4개, 여기 5개다. 그냥 이렇게 잡아요. 총 이온 수를. 그럼 A점의 총 이온이 4개야? 여기 여러분 이 문제의 진짜 큰 힌트가 뭐냐면요. 얘 산이고 염기고 간에 다 일가예요. 즉 중화점까지는 이온수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갔던 거예요. 그럼 중화점의 총 이온수가 4개라는 건 원래 혼합전 이 안에 총 이온수가 4개였다. 즉 2개 들어있는 수용액이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 일가니까. 이온수가 중화점까지 일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4개가 유지되다가 얘 5mm가 첨가되면서 5개로 늘었다는 것은 KOH는 5ml당 이온이 0.5개씩 들어있다. 합쳐서 하나 들었다. 라는 의미가 되죠. 이해하였습니까? 그럼 KOH는 10ml당 1개씩 들어있는 비율이고요. 10ml당 하나하나가 들어있는 비율이고 여기서 얘의 몰농도가 나오죠. 얘는 10ml당 둘둘 들었어요. 이 0.2몰농도짜리예요. 얘는 10ml당 하나하나 들었어요. 몰농도가 절반 아니겠어요? 얘는 0.1몰농도짜리겠구나. 얘 몰농도까지 여기서 바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원래 둘둘 들어있었던 상태였는데 여기서 지금 0.5개, 0.5개가 첨가됐고 그럼 여기서도 0.5개, 0.5개가 첨가된 거 아니에요? 한 개? 그러면 나머지 1.5개는 다 얘가 중화시켰다는 얘기죠. 총 2개 들어있었던 상황인데 수소랑 저기 염화이온이. 그럼 NaOH는 5ml당 1.5개씩 들어있는 비율의 수용액인 거야. 뭐 얘 몰농도도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X 나왔고 뭐 A값은 끝났죠 뭐. A값이 뭐예요? 모든 이온의 몰농도 합인데 여기 부피 총 15ml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어쨌든 총 이온은 4개 아닙니까? 그럼 얘는 15ml에 4개 든점.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는 10ml에 4개 든점. 그럼 얘네들의 몰농도 B를 이용하면 A값 나오죠. A하고 X 나오면 끝났죠 뭐 이 문제. 다 풀린 거죠. 이해했어요? 일단 주의할 점. 1번 꺾이는 점이 중요하죠. 꺾이는 점이 중요하죠. 그리고 첨가한 부피이기 때문에 총 부피는 꼭 다시 생각해줘야 된다는 점. 몰농도가 일정하다? 아, 이온수와 부피가 비례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그냥 끝이죠. 괜찮죠? 이 정도예요. 몰농도는. 방학 때 한번 했었죠. 14번은. 제가 이거 풀어드리면서 자, 이 문제 3년기 확정 어떻게 하냐.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자. 요놈 2가짜리에 요놈 1가짜리 지금 섞은 게 용액 1이다. 그럼 제가 산이냐 염기냐부터 가져가야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찾냐고요? 지난주에 했던 막 그걸 기억. 어떻게 찾았죠? 그쵸! 만약에 2가와 1가를 섞었는데 얘 액성을 따라간다면 이온수 B도 2가 거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양이온 1, 음이온 2. 근데 지금 양이온수, 음이온수 B가 1대2 아니다. 아, 넘어갔구나? 얘 지금 산이네. 이렇게 가시는 걸 했죠. 요 양이온수, 음이온수 B가 되게 큰 힌트예요. 2가, 1가를 섞었는데 2가의 액성을 따라가? 그럼 이온수 B도 2가 거 유지돼야 돼. 1대2. 근데 유지 안 됐어? 뭔가 다른 비율이야? 그럼 넘어간 거야, 중화점.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얘는 이미 일단 산이에요. 그럼 얘가 산인 게 확정이면 그 다음에 이온 종류가 쫘라락 나오잖아요. 왜? 산이면 음이온은 하나밖에 없어요. Cl-. 안 그래요? OH가 없으니까. 이게 다 Cl- 거거든요, 얘가. 그러면 HCl하고 뭘 섞은 거예요? XOH2. 이렇게 섞은 건데 여기에 이게 100% 염화이온 개수일 거란 말이에요. 아, 얘 5개 들어있었구나. 얘도 5개 들었었겠죠, 뭐 처음에. 그럼 여기에 염기는 뭐가 있어요? X, 2가, 양이온, 2가 얘하고 산이니까 수소이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를 도대체 몇 개 섞어야 이게 합쳐서 3개가 남겠냐? 이거 계산하시면 된다 그러죠. 풀래. 그러면 얘 4개 싹 날라가고 얘 하나 남아서 합쳐서 양이온 총 3. 이렇게 된 거라 그랬죠. 이거 N개, 2N개로 잡으시고 방정식 세우셔서 3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2개에 얘가 1개. 지금 이게 1번 상태다. 산전기만 잡으면 사실 이게 주르륵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요 상태에서 뭘 또 탔죠? 1번에다 뭘 또 탄 거예요. 여기다 얘를 또 집어넣은 거란 말이죠. NaOH 20ml. 그게 2번이에요. NaOH. 그럼 2번 수용의 객성은 뭐냐 이거죠. 2번 수용의 객성은 산인데 염기를 또 넣었어. 산이에요, 염기예요. 2번 수용의 객성. A 왜 고민해요? 넣어준 애가 1가잖아요. 이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넣어준 애가 1가면 만약에 중화점 도달 전이라면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항상 넣어주는 애가 중요해요. 넣어주는 애가 1 가면 이온 수비는 안 바뀌어요. 중화점이지. 근데 지금 이온 수비가 3분의 5에서 또 바뀌었잖아요. 또 중화점을 넘어간 거예요. 얜 염기라고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얜 염기니까 들어있는 이온 종류가 명확하잖아요. 일단 이 안에 Cl-5개는 뭐 고정. 이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염기니까 OH도 뭐 몇 개 있겠죠. 중요한 건 OH가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미지수로 잡으시면 돼요. 뭐 얘 N개 들어갔다 치시고. 그럼 OH N개 들어왔는데 그중에 얘 하나랑 물에서 빠지고 남은 게 지금 이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음이온. 양이온에 뭐 있어요? 양이온에 X 고정 2개. 그 다음 누구 있어요? Na 풀. 몇 개 들어왔어? N개. 그래서 요거 음이온수 총합, 요거 양이온수 총합의 비가 3대2 나오면 돼요. N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인지 염기인지를 확정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걸 찾을 수 있는 제일 큰 힌트 중에 하나가 이거 양이온수 음이온수예요. 알겠죠? 그럼 N값 나오면 끝나요. N이 이게 2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N2 나왔다 치고 이제 우리 이거 아직 몰롱도 안 써먹었잖아요. 요 몰롱도 합은 이제 어디에 써먹는 거냐? 1번 수용액 안에 총 이온이 얘 5, 쟤 2, 쟤 1, 총 8이란 말이죠. 총 이온수를 총부피로 나눠야 이온의 몰롱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총부피가 얼마냐고요? 1번 수용액. HCl 50ml에 얘 Vml를 넣었으니 50 플러스 V. 이 총부피고. 2번 수용액 총부피 얼마냐? 50 플러스 V에 20을 또 집어넣었으니 70 플러스 V. 얘 총 이온수 얼마냐? 싹 다 얻어가시면 되죠. 집어넣어서 갔다. 그럼 V값 나오는 거예요. 끝났죠? 자, 여기서 이제 V값이 나오고 나서 조심해야 되는 점이 우리가 결국 최종 구해야 되는 건 얘네들의 몰롱도거든요. A, B. 그러면 XOH2를 보시면 이놈이 지금 2개, 4개씩 들어있는 비율이었단 말이에요. 얘가 Vml당 2개, 4개. 그럼 얘의 몰롱도 A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V분의 이온수가 몇 개? 이온수가 아니죠. 입자수. 2개로 가셔야 돼요. 이온수 다 더해서 6으로 가시면 안 돼요. 얘는 수용액의 몰롱도니까 덩어리 수로 세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얘 V분의 2개. 얘는 50ml당 몇 개. 이거 개수 다 나왔잖아요. 이거에서 ABC 구해갖고 계산 때려놓으시면 끝.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잡고 가셔야 되는 건 2개라고 그랬죠. 1가와 2가를 섞었을 때 이온수를 이용하여 산인지 염기인지 확정하기. 2. 수용액의 몰롱도는 덩어리 개수로 계산하기. 이 2개만 조심하시면 여기서는 틀릴 일이 없어요. 괜찮죠? 요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연습을 했던 문제고 19번 여러분 19번 문제 한번 우리 접근을 해볼까요? 여러분 얘처럼 몰롱도와 부피가 다 주어져 있는 문제는 산염기 확정하시기 전에요. 이온수를 다 적어주시면 편해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NaOH 이렇게 2종류의 이온이 있을 거잖아요. 몰롱도 곱하기 부피해야 이온수가 나오잖아요. 얘네 지금 이온수가 각 이만큼씩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밀리몰이죠. 밀리리터니까. 그리고 얘 수소이온과 A이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 몰롱도 곱하기 부피하면 4잖아요. 주의할 점. 이게 넷, 이건 8이죠. NMV 하시면 수소가 이가기 때문에 수소가 2배 많아야 되고요. 얘가 수소하고 B이온이 있으니 0.1V2, 0.1V2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인 게 NA하고 OH-가 얘는 EXV1일 거 아니에요? 얘도 EXV1. 얘는 수소이온과 A이온이 절반이니까 4이. 얘는 없고. 적어주신 후 얘는 사실 액성을 문제에 줬어요. 어디 있어? 가의 액성이 염기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의 액성은 볼 필요도 없이 염기 아닙니까? 그죠? 무조건 염기잖아요. 둘 다 염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총이온, 자 이거를 나에서 두 이온수의 합에서 수소 빼고 A 더해서 총이온수. 이건 이가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할 수가 없어서 합한 다음 얘 더하고 얘 빼고 얘 더해서 총이온수 구하시고, 그 다음 얘는 사실
염기이기 때문에 염기하고 산인데 요 두 번째 산 있잖아요. 얘는 사실 전체 이온수에 영향을 못 줘요. 왜냐면 얘 들어가는 만큼 얘가 빠지기 때문에 얘는 전체 이온수에 어차피 영향을 못 줘서 헷갈리시면 그냥 계산 때려주세요. 요거 두 개 이온수 총합 얘 빼고 얘 더하고 얘 빼고 얘 더해서 여기서 식이 하나 또 나와요. 그래서 N값 일단 하나 나오고요. 요 전체 부피분의 뭐 음이온의 몰수 해갖고 몰농도를 이용해서 X하고 V값 구하시면 얘는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몰농도와 부피가 전부 표로 주어져 있는 문제는 이렇게 얘네들의 몰수를 다 써놓고 푸시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알겠죠? 요건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요건 쓰실 거예요? 됐어요? 넘어가도 돼요? 20번은 쉬우니까 한번 해보시고 38번도 제가 풀어드리려 했는데 앞에 거랑 똑같아갖고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얘네 10A계, 20A계 이거 다 써가지고 딱 써놓으면 액성이 눈에 보여요. 솔직히 얘네. 그러면 얘가 뭐겠구나. 전체 부피분의 양이온 몰수에서 몰농도비 1대1 요거 계산하시면 A, B 요거 비율이 나와요. 요거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39번으로 갑시다. 얘도 사실은 액성 결정이 되게 쉬워요. 왜냐면 이 문제는 너무 친절한 게 셋 중에 하나라고 지금 알려준 상황이어가지고 각 산성, 중성, 염기성 중 하나라고 확정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찾기는 쉬운데 누가 산이고 누가 중이고 누가 염기인지 가장 쉽게 확정하는 방법 이런 경우 얘를 통일하세요 여러분. 3V에 30mm 3V에 60mm로 통일시켜봐요. 그럼 정확하게 보여요. 한쪽을 통일시키면 누가 산염기인지 액성이 딱 보이죠. 이러면 쉬워요. 그래서 통일시켜 놓고 얘네들 액성을 확정한 후 그 다음은 똑같죠. 얘 XV, EXV Y, 10I, 10I 요거 두시고 예를 들어 이놈이 3V에 30mm가 얘가 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양이온은 뭐가 있겠구나. 수소이온과 Na 플러스 있겠구나. 개수 해갖고 부피분의 몰농도 이거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하실만 하죠. 그리고 마지막 놈은 중성이기 때문에 갖다가 놓고 푸시고 수소랑 수산 몰수 괜찮죠? 물론 얘네들 하실 때는 요거는 지우셔야 되고 산중염 판단하실 때만 한쪽 통일하시면 쉽습니다. 알겠죠? 괜찮죠? 45번에 요 이온만 짝을 좀 지워볼까요? 근데 이 가는 사실 이온수 B만 봐도 너무 눈에 보이는 게 있죠. 가는? 가의 이온수 B 보고 보이는 게 없어요? V가 중성점. 뭐라고? 중성이다. 이온이 세 종류밖에 없잖아요. 구경꾼 무조건 3개 있는데 이온수가 3개면 중성이란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일단 액성을 사실 주고 들어간 거예요. 구경꾼 3세. 그러면 얘가 중성이 되려면 어느 구경꾼이 이온 몇 자리겠냐를 짝을 지으셔서 이걸 두 번째 거랑 짝을 지셔야 돼요. 근데 얘를 어떻게 짝지면 좋을까요? 일단 요거는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구경꾼 이온이라고 얘 X이까 그리고 Y일까 Z일까 요 3개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게 중성이 되려면 요 2짜리 하나가 염기의 구경꾼이 되어야겠죠? 염기는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양이 많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2개라 치면 이게 이제 OH가 4개 들어있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수소이온 개수가 딱 합쳐서 4개가 나오려면 둘 중에 얘가 하나. 그래서 얘 수소 둘에 얘 둘 이렇게 해야 둘에서 딱 4개가 돼갖고 중하점에 도달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짝이 지어져요. 그럼 그 다음 일단 얘가 2배로 늘어난 상황. 액성은 중성이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짝지을래요? 얘가 X가 이게 V고 이게 2V면 여기가 무조건 48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벌써 여기서 양이온수가 딱 2배가 된다고요.
이게 산이 돼버리면 수소이온이 추가되면서 양이온수가 2배를 넘어가 버려야 돼요. 그죠? 왜냐면 여기도 양이온은 얘밖에 없거든요. 가해도. 그럼 얘는 무조건 양이온은 이게 전부 다여야 된다고요. 그럼 액성이 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거 짝지으실 때 얘가 액성이 염기인 게 일단 확정이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일단 얘나 얘는 X가 될 수가 없어요. 그쵸? 액성이 염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도. 그럼 X가 이거 아니면 이건데 만약에 X가 이거라면 이게 실제값으로 4개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얘는 실제값으로 6개란 얘기죠. 그럼 두 산 중에 누가 6개짜리가 나오더라도 액성이 염기가 안 나와요. 즉 얘가 X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그러면 4개인 X를 3으로 표현했으니 이게 실제값은 4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3분의 4를 곱해서 얘는 실제값이 3분의 8인 거예요. 얘는 실제값이 3분의 4씩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잡고 가셔야 돼요. 이 중에 얘가 X일 수밖에 없다. 왜냐? 액성이 염기니까. 그러면 이걸 실제값으로 다 비율로 바꾸신 후 이게 누구예요? H 풀 Y마 Z 2마 H 풀 이거 이제 비율 맞춰서 누가 누구인지 때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얘가 3분의 8인가 나올 거예요. Z가. 그죠? Z가 3분의 8이면 얘는 3분의 16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3분의 4, 얘가 3분의 4 이러면 이게 합쳐갖고 3분의 20개 수소이온이. 근데 얘는 지금 3분의 내 계산이 맞아요? 아, 이 수산화이로 가야 되는구나. 얘는 수산화이온이 3분의 24니까 빼면은 딱 수산화이온 3분의 4개 남죠. 그래서 하나가 수산화이온 3분의 4개, 하나는 Y 구경꾼 3분의 4개, 이게 Z 구경꾼 3분의 8개. 이러면 이게 딱 맞아져요. 그러니까 이 중에 가장 많은 애가 X구나. 실제 값으로 변환한 후 맞춰주시면 제일 편해요. 됐죠? 요렇게 한번 다시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46번은 제가 이 문제는 왜 넣었냐면 어디 갔니? 이게 이제 염기잖아요. 염기를 산으로 중화하는데 산이 종류가 2종류예요. 1가짜리 산이 하나 있고 2가짜리 산이 하나 있는데 기억, 니은 중에 누가 1가짜리고 누가 2가짜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1번은 다행히 둘 중에 한 놈하고만 중화를 시켰으니 우리 1번에 액성 좀 찾아봅시다. 1번 수용액에 액성이 나와야 얘네들 이온수가 확정이 되거든요. 무조건 액성부터 나와야 돼요. 1번의 액성을 어떻게 확정해요? 자, 이게 여기까지 접근 좋았어요. 이가에 만약에 1가산을 섞었다. 1가산 Y 맞아요? 1가산을 섞었다 치면 만약에 액성이 염기를 유지하면 이 비율이 1대2가 나와야 되잖아요. 유지가 안 됐잖아요. 문제는 산도 2가짜리일 수 있다는 거야. 이러면 이제 비율이 유지가 안 돼요. 이러면 산이 1가면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이걸 1가산이라 잡고 얘를 정말 산으로 잡으면요.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음이온수가 양이온수보다 이 경우는 많아질 수가 없어요. 액성이 산이 돼버리면 1가로 산을 중화시켜가고 산이 된 경우라면 말이 안 돼요. 얘는 산도 2가짜리야. 산도 2가짜리.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비율이 중화점 도달 전에도 바뀔 수가 있어요. 넣어주는 애도 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간혹 나와요. 보통은 2가, 1가만 주어지지만 얘처럼 2가가 주어지는 경우는 중화점 전에도 액성이 이 이온수비가 바뀐다는 거. 그래서 얘는 2가짜리 넣었는데 아직 중화점에 도달 안 한 염기로 잡으셔야 돼요. 만약에 얘를 HY로 잡고 산으로 잡아버리면 여기서 이제 개수가 안 맞아요. 오류 나요. 다시 와야 돼. 뭔 얘기냐면 그래서 원래 이 문제 실제 풀이를 보면 이렇게 하면 오류기 때문에 돌아와요. 근데 우리가 시험 시간에 이걸 언제 돌아오고 앉았어요. 그죠? 그래서 1가짜리로 섞으면 음이온수, 양이온수가 일단 이 비율이 되면서 산이 나올 수가 없고요. 2가를 섞은 거예요. 얘는. 그러면 2가를 섞어서 액성이 염기라 치면 이제 이온의 종류가 약간 확정이 되죠. 액성이 염기니까 일단 수소 없고 X랑 OH랑 Z 세 종류인데 이 중에 양이온은 X 하나죠. 그러면 어디 갔니? 이게 100% X 거죠. 이게 100% X 거. 얘가 4개구나. X놈이 4개야.
수산화이온이 8 이렇게 시작이죠. 그러면 수소이온의 Z2가가 N개, 2N개인데 어쩌고 저쩌고 합쳐가지고 남은 음이온이 5개 나온다로 식을 세워서 N값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가 확정이면 그 다음은 줄줄 나와요. 이제 3번으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 어차피 V하고 10은 똑같으니까 여기에 얘 몇 개 추가해서 음이온, 양이온이 입이 나오게. 그래서 요 개수까지 나오면 그럼 이 문제는 끝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1번만 제대로 잡으시면 나머지는 줄줄줄 나오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까를 섞는 경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잘 나오진 않아요. 내신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개수 잡아보시길 바래요. 요거는.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으니. 47번은 사실 약간 정석 유형인데 이거 이 문제하고 이 47번 문제하고 49번 문제가 사실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푸시면 나머지 하나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둘 다 액성 잡는 게 사실은 좀 핵심인데요. 가 같은 경우는 얘는 힌트가 있어요. 중성이라는 힌트.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몰농도 주고 부피 주는 경우는 이거 A 몰농도짜리, B 몰농도짜리, 얘는 뭐예요? 2분의 5A 몰농도짜리잖아요. 몰농도와 부피를 주는 경우는 옆에다가 이온 몰수를 다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얘는 수소가 3AV, A 이온도 3AV. 이가짜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가짜리는 얘가 BV, 얘가 EBV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얘는 NA 프리 OAV 그리고 OH도 OAV. 근데 액성이 중성이라지 않습니까? 벌써 여기서 식이 2개가 나온단 말이죠. 얘 이거와 이거를 더한 게 이거와 같아야 되죠. 수소이온의 총합과 수산화이온의 총합이 같아야 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얘 양이온의 몰농도 이거 여러분 알잖아요. 몰농도 곱하기 총부피 3V 플러스 V 플러스 2V니까 6V. 얘는요 30V의 총 양이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양이온이라고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잖아요. 중화점이니까. 그럼 이게 장 30V인 거예요. 여기서 A값이 벌써 나와요. 얘가 30V니 A는 6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15 몰농도짜리고 얘가 6 몰농도짜리.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합과 수산화이온이 같다고 넣으면 B도 나오겠죠. V 어차피 소거되니까. 그죠? 이거 B 구해보시면 B도 똑같이 6 나와요. 몰농도까지 여기서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수용액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수용액도 똑같아. 이거 6V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온수로 몰농도 곱하기 부피해서 얘가 6X 얘는 2가니까 12XV 여기가 6XV 그리고 얘가 15 맞아요? 내 계산이? 나의 못하는 걸로 6 3 15 왔네. 그러면 30XV 이놈이 30XV 지금 이 상태죠. 자 여기에 이 양이온 몰수로 바꿔보면 V 플러스 3XV 이만큼이 이 안에 들어있는 총 양이온 몰수거든요. 2번 수용액이 과연 3이냐 0이냐 이거를 판단하셔야 얘가 누구의 개수인지 식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액성이 뭘까요? 일단 중성은 아니겠죠? 액성이 뭘까요?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얘는 사실 가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얘 같은 경우 얘의 혼합 수용액 속 양이온수를 우리가 명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보고 가정하고 가셔야 돼요. 뭘로 가정하는 게 좋을까요? 산? 염기? 염기로 가정해야 될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얘도 100% 나트륨, 얘도 100% 나트륨 이온 거다. 30XV다. 요렇게 잡으시고 얘네들 여기서 X값을 구하시면 돼요. 어차피 V는 다 맞냐? 소거되는 게 V 없어. 여기 있어야 되죠. V 다 소거되고 여기서 X값이 딱 나와요. 만약에 내가 염기로 잡았는데 X값이 희양찬란하게 나온다. 그럼 잘못 잡으신 거예요. 산으로 잡고 다시 가시면 돼요. 이 경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염기로 잡고 가시면 X값이 명확히 나와요. 나왔으면 제대로 잡으신 거예요. 자, X 명확히 잡고 밑에 거 이제 다 이온수 하면 다는 명확하게 산인지 염기인지 확정이 되잖아요. 이온수 계산하면. 그러면 요거 Y값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몰롱도와 부피가 다 있다? 일단 옆에 써놓는 게 계산이 편하다 라고 생각하시고, 주어진 힌트도 몰롱도다? 청부피 곱해서 이온의 몰수로 바꿔라. 이거랑 완전 비슷한 게 이제 49번이죠. 얘도 사실은 가와 나의 액성을 결정하는 게 힌트예요. 얘도 똑같아요. 봐봐요. A하고 0.1, 3분의 4A 다 줬잖아요. A 몰롱도, 0.1 몰롱도, 그리고 3분의 4A 다 줬고, 이것도 양이온의 몰롱도잖아요. 청부피 곱해요. 얼마야 이게? 60. 얘도 청부피 곱해. 이게 얼마야? 100. 그래서 이게 600, 이게 1100. 괜찮아요. 어차피 B로 구할 거기 때문에 다 없어져요. 이렇게 잡으시고 얘네들 옆에다가 20A, 그 다음 3분의 4A 곱하기 30 해갖고 이러다 쓰신 후 가나가 산인지 염기인지를 찾으셔야 이게 누구의 총 이온수인지 식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얘를 어떻게 액성을 잡아야 될지 한번 찾아볼래요? 가나의 산염기 한번 잡아봐요. 이게 지금 얘가 40A인데 양이온만으로 여기가 80이잖아요. 여기서 얘 수소를 빼고도 벌써 60A가 남죠. 그래서 얘를 염기로 잡으시는 게 타당할 것 같죠. 그렇죠? 얘네들의 이온수를 비교해 보시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둘 다 염기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3배 늘고 얘는 이제 2배 이하로 늘었고 얘는 고정이기 때문에 얘를 산으로 잡으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둘 다 염기로 잡았다 그러면 A값이 안 나와요. 바꾸시면 돼요. 어차피 산은 아닌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염기, 얘가 산 이렇게 잡으시고, 얘의 양이온수 요거 대, 이건 비율이기 때문에 이꼴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얘 양이온수 요거 대 나의 양이온수 이거 합친 거에서 얘 뺀 게 6대 11 하시면 A값 나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 다음은 밑에 그냥 다 계산해서 넣으시면 되죠. 부피에 비례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